네, 안녕하십니까, 박미 선생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장시간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절반으로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제 뭐 그 6월 4일 육모가 이제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육모 이제 분석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일단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작년 수능이 미적분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81에서 84, 보통 84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기로는 뭐 여러 이제 입시 사이트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죠. 아이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됐고 재수생, N수생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 실례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저희 학원에서 조교하던 친구들이 저 6월 달부터 못해요. 이유 물어보면 저 반수하러 가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수능 되면 그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치에 있는 단대부고 선생님인데 학교를 갑자기 그만둬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 의대 가겠다고. 실제요. 그리고 작년에 실제 의대 간 선생님이 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늘어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감이 안 오거든요. 학생들이 그 실제 뭐 시험을 쳐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올해 학생들이 쳤던 기준으로 3월보다는 쉬웠고,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5월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 네. 그래서 3월달이 그 커트라인이 한 78점, 80점 요 정도였어요. 그 재학생들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그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한 80 후반 이렇게 냈던 거고, 5월달은 한 70 초반이었어요. 1등급이. 재수생들을 들어오면 한 70 후반.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뭐 쉬웠던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입시 사이트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4점짜리 5개 정도 틀리면 1등급 선이다. 그 다음에 한 70점 정도 근방에서 2등급이 나오는 뭐 이 정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쉽진 않고 그냥 매년 수능의 난이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뭐 특징 말씀드리면, 자, 요게 이제 기본인데, 그 기본기를 요한다. 그 기본기가 뭐냐? 계산 능력, 그 다음에 고1 과정.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일단 그 아이들의 이제 성적을 좀 조사를 해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자, 고3 아이들이어도 지금 대치권 아이들은 그렇게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할만하다 그래요. 근데 그 외 지역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막 노출이 많이 됐고 공부 학습량이 많았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교육특구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훨씬 더 잘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저한테 똑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 동탄 지역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광교 지역 친구도 있어요. 근데 두 친구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광교 지역 친구들은 고1 때부터 제가 가르치든 아니든 대치에 잘하는 정도의 학생들에 맞게 꾸준하게 공부를 시켜왔고,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치에 이제 최상위반하고 똑같은 교재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수업을 하고 와서 성적 조사를 했는데 수학 하나 틀린 친구들이 여러 명 있고, 평균적으로 한 80 후반이 나왔어요. 1등급이 70 몇 점인데. 그래서 우리 동탄 아이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차이가 났어요. 그 이유는 1, 2학년 때 했던 이 기본기의 차이가 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기는 앞으로 못 따라잡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걸 관점을 가지고서 계속 트레이닝을 더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자, 기회이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다는 건 장점이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나태해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부터는 수시 원서를 어디 낼까 생각하죠. 그럼 수시 원서 어디 낼까 생각하면서 본인이 다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치명적인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항 배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좀 사소하다.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결정적인 특징인데 기출의 재활용이에요. 특히 이번에 미적분 기준으로 28번하고 30번이 기존에 출제됐던 그 기출의 아이디어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눈에 되게 익다, 어렵지가 않다라고 느낄 거고, 그 다음에 선행이 많이 됐고 미리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대치권 아이들도 어렵지 않았다, 미적이.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지역 아이들은 아직 미적을 내신도 안 끝났기 때문에 미적이 어려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차이를 이제 여름 때 굉장히 많이 좀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대비책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려운 수능, 이 어려운 수능은 킬러가 아니라 준킬러에 대한 얘기인데, 좀 전에 얘기는 그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 요번 육모에 자 공통 수 1, 2의 객관식 중에서 오답률 1등이 15번 마지막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이트를 보면 오답률 1등이 12번이에요. 그 12번이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12번에서 갑자기 생각지 않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계속 꼬이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잡아먹고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멘탈이 일명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여전히 어려운 14, 15 그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학생들이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모자니까 선택 과목, 특히 미적 많이 못 건드리고 그냥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번호에 구애받지 말고 10번대에서 어려운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히면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을 내가 투자했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빨리 넘어간다. 이걸 이제 좀 습관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기존에 출제를 했던 아이들 숙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결국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겪어보지만 공부를 제일 많이 안 하는 학년이 3학년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벌써 특히나 이제 7월 되면 결정이 났어요. 난 벌써 재수야.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혼자 안 하면 불안하죠? 그럼 뭐예요? 친구도 꼬셔요. 같이 안 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 충분히 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한 이 서바이벌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뭐 수학 기준으로 엑셀러라이트하는 거는 그냥 주간지예요, 주간지. 그래서 매주 나오는 N제 형태고, 보통 이제 3세트가 나오는데 수원 2세트, 8문제 2세트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이게 시즌2 지금 시즌2가 5주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2주가 기말고사 끝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이제 지나간 자, 상황이고, 이제 브릿지 모의고사라는 게 아까 미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0문제 4점짜리로 구성됐고 킬러 문제 2개 빠졌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까지 다 같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이 지금은 꾸준하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실전 연습을 좀 하고, 한 세트는 학원에서 지금 시험 받고 한 세트는 과제로 나가요. 그래서 알파라고 해서 한 세트가 시험으로 나오고 또 한 세트가 또 나와요. 그럼 과제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이제 시대에서 시그니처한 그 모의고사, 서바이벌 모의고사예요. 이건 이제 시즌 3 여름방학부터 이제 얘가 이제 시작을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모의고사는 아직 안 했고, 이제 30문제짜리가 진행이 될 거고, 요 한 세트가 매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 이제 실전처럼 연습하는 과정이 앞으로 들어갈 거고, 자, 제가 이제 이 시대 컨텐츠를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면서 두 가지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6월 모의고사에서 기본기를 굉장히 요한다라고 했잖아요. 아주 막 발상을 막 엄청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 거, 거기에 최적화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두 번째는 그에 비해서 학생들이 자,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치에서는 이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안 해요. 시대인재 수업에서도 거의 안 써요. 과제용이에요, 전부 다. 그냥 서바이벌 모의고사 정도만 실전처럼 보고, 아까 브릿지 모의고사,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과제용이에요.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해설도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해설을 봤을 때 이 해설이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다른 어떤 수업보다 이 컨텐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흡수를 위해서 이 하나하나 그런 문제들을 제가 따로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활용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자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뭐 좋은 결과를 내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 자체가 그 시대인재 컨텐츠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봐요. 12번이 쉽진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요 문제를 아까 서바이벌 모의고사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게시판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적중했다. 그리고 밑에 댓글로 나오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 컨텐츠가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위권에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자, 뭐 문제만 풀어도 되지 않냐?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설이 불친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 태생 자체가 시대인재는 대치해서 최상위권을 위한 컨텐츠예요. 즉 의대를 위한, 의대생들을 위한,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략이 많아요. 과정의 생략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이런 설명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필요한 것이고, 대치의 최상위권, 이미 뭐 모의고사 치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친구들은 괜찮아요. 문제만 풀어도 되지만 그 외에 1등급 선에 있는 친구들은 해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4점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4점이 딱 13문제예요. 그러면 13 곱하기 4 하면 52점이죠. 그럼 그거를 틀리면 맞을 수 있는 최대치가 48점이에요. 그럼 48점이면 몇 등급일까요? 미적분 기준으로 5등급, 6등급. 그러면 5등급, 6등급이면 정시도 못 가고 최저도 맞출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점수가 되죠. 자, 그런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4점짜리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예전에는 4점짜리도 쉬운 건 진짜 쉬워요. 3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킬러로 확실하게 구별했는데 지금은 스타일이 이제 바뀌었어요. 4점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승.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예전처럼 막 그냥 쉬운 거 몇 개 맞추고 끝난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더 난이도 있는 걸로 그런 기본기를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 풀이가 좋다는 거를. 그래서 EBS 교재에 수록됐던 문제고 풀이가 이렇습니다. A4 2페이지예요. 근데 저는 실제 수업 시간에 풀이한 게 딱 하나로 끝나요. 이게 다 근본 원리를 가지고서 지름길로 가는 일명 보통 야매풀이라고 하는데 야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통이에요. 정통이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론 이렇게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이미 됐어야 됩니다. 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림부터 요 식을 도출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제가 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실제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생님이 진짜로 실력이 있냐, 유명하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제가 수업하는 지금 반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제가 뭐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의 역대 그 반 중에 인원수가 제일 적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의 남편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뭐 학원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만으로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자체적으로 고3 아이들한테 필수로 쓰는 자체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원생들이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모의고사도 개발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규반에서는 시대 컨텐츠하고 그 양만큼 또 더 줘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한 세트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뭐 컬인데
이미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자료들 다 쓰고, 그다음에 제 자체 교재, 뭐 엔제 교재가 다시 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나가고, 제가 또 따로 이런 것들이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온전히 수학에만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뭐 재작년 아이들이 저는 과제를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한 7개씩 줬어요. 하루에 1목, 1일 1목 쳐라. 그 정도 시간 돼요. 학생들 할 거 없어요. 네. 학교 가면 수업도 안 해요. 그럼 그럴 때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 풀려고 하면 어때? 옆에서 야 새끼야, 무슨 공부야, 놀자,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 관계를 잠깐 단절시켜야 돼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열심히 묵묵하게 하면 인정을 해요. 친구들이 안 건드려줘요. 근데 이제 거기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시키겠다. 그래서 공부시킬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과정이 공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미적을 지금 여기선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게 요번 6모 때 친구들이 뭐 공통도 그렇지만 그 문제 개수상 틀리는 개수가 공통이랑 미적이랑 개수가 비슷하거나 미적을 더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문제 개수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더 보완책을 이제 마련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도 가고 내신도 준비하고 해서 바쁘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을 열지 않았는데 저번 겨울 방학 때는 수업 전에 클리닉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도 클리닉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응답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테스트를 보진 않고 6모 2등급 이상이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근데 3초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다. 대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들만 여기 대치서연에 와서 수업 듣냐? 아니잖아요. 충분히 지금 한 4, 5등급이어도 나중에 수능 때 2, 3등급까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담당하실 선생님 모시고 똑같이 한 1, 20분 정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